요분들의 특징은 만약에를 좋아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N은 굉장히 과몰입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혹은 만약에 이렇게 호재가 발생해서 여기 가격이 오르면, 아 근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 근데요 만약에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S는 그런 질문 왜 하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전 국민이 MBTI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할 때도 MBTI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꼭 여기에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별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계약할 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본인 성격에 따라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재밌게 MBTI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의 세 번째 자리 T와 F가 저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T는 뭐 너 T야 뭐 이렇게 물어보듯이 현실, 객관적인 자료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많이 바라보시고요. F는 감정형인 만큼 사람의 말, 그리고 관계성 이런 데에 많이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한 가지만 빼고 다 유리하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 집을 알아볼 때 꼼꼼히 다 따져 묻고 중개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서류가 없으면 믿지 않고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해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T가 매우 유리합니다. 저는 F인데요. 그래도 부동산 계약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는 T처럼 사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서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분들의 특성이 그 당시에 주고받는 말과 분위기에 좀 더 휩쓸리고 계약서 내용에 써져 있는 글자 자체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홀랑 넘어가시는 분들이 요 F분들. 아 그렇게 믿었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은 허공에 날아가고 없죠.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녹음이 있다 치더라도 녹음보다는 계약서가 앞섭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 녹음이 확정적으로 이 계약서를 무효화합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 다 해드리죠, 이런 정도의 말로는 계약서의 효력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T인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아니 그러면 형식적으로 써놓는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를 계약서에 써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막 진상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약간 까다롭게 구는 쪽이 확실히 좀 손해를 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계약할 때 조건들 있죠? 그 다음에 특약. 중개사분이 전문가인데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계약서 쓰러 그냥 바로 그날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 미리 타이핑 하잖아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서로 미리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날에 미리 계약서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초안을 먼저 보고 그 초안 내용에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도저히 수정이 안 된다 그럼 그 계약 안 해야죠. 가계약금 정도만 들어간 상태라면 해결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도장을 덜컥 찍어놓고 그 다음에 울면서 이거 내가 원하던 그런 계약이 아니었는데 속아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길래 찍었다. 그런데 누가 총 들고 협박하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한 거 아닌 이상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라는 전제가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쳤을 때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거 나는 진짜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데 계약금 정도만 냈다가 나중에 프리미엄 받고 전매해서 팔면 이게 되게 좋은 투자처가 된다라고 설명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매 있잖아요. 전매 약속에 대한 거는 그 분양대행사 직원이 말로만 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전혀 써져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여러 서류에 중도 전매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라는데 오히려 본인 필체로 모두 이해했습니다 라고 다 써서 서류를 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매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글자를 믿어라. 글자, 서류,
공적인 서류를 믿으세요. 증거를 좀 다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때 설명드렸던 뭐 메모 이런 거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개인의 메모보다 당연히 부동문자로 찍혀있는 계약서의 약관 이런 게 훨씬 더 세겠죠. 그리고 시행사 직원인지 분양 대행사 직원인지조차도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는데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T라면 당당히 물어봐야죠. 어디 소속이세요? 저 여기 이거 자이 분양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에요. 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그 자이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분양 대행사 직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T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이 몇 살이고 몇 살이고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임대인은 나의 아들보다 더 어린 손자뻘인데 나한테 함부로 한다 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좀 지적을 하고, 임차인은 그 꼰대 할아버지라서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말을 전달할 때라도 조금 더 뭐 어르신 내지는 선생님 내지는 사장님 정도의 호칭을 하시면서 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집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맞습니다. 뭐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라는 특약이 없는 이상은 집을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겠죠. 근데 집이 고장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는 거랑, 오늘 갑자기 이게 작동이 좀 안 되는데 수리업체를 불러서 영수증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정도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이럴 때는 처음에는 약간 F스럽게 접근하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싸우고 나서야 팩트만 주고받고 받으면 되겠지만, 말투라든지 말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없어도 될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는 말자.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J와 P입니다. 논란이 많죠. 저도 J인데요. 계약을 이미 결정한 이후에 모든 계약서 쓰고 등기부 확인하고 이런 건 다 J가 유리합니다. 매매 대금을 치를 때요, 의외로 굉장히 이상한 부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데, 미리 등기부 살펴보고 집 꼼꼼히 살펴봐서 동영상 찍고 뭐 이런 것도 다 J가 잘하고, 미리 계약서 쓰는 날 약속도 잘 잡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 하시는데, 그 준비 중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은행 한도 같은 게 의외로 되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일반인 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껏 엄청 많이 써야 한 100만 원대지 않나요? 계좌이체를 할 때도. 근데 집을 사거나 팔거나 보증금을 내거나 할 때는 평소에는 전혀 이체할 일이 없었던 수천만 원 단위에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단위의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OTP 한도 같은 게 늘려져 있지 않으면은 당일에 만나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넘어가서 급하게 은행을 뛰어가야 돼요. 그러면 J는 이런 거 다 높여놓죠, 미리. OTP요, 이거 배터리 잘 나가요. 평소에 그냥 간단 인증해서 요즘은 지문으로 찍어서 몇만 원은 충분히 이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만 쓰시다가 OTP 잘 안 쓰다가 그날 켜보면 안 켜지는 거예요. 정말 곤란한 게, 이게 P인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수표를 그대로 막 들고 와. 근데 수표의 문제점은 당행은행인 경우에는 입금을 하면 그날 뽑을 수 있지만, 타행 수표인 경우에는 다음날 뽑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 나와서 다음 집 보증금을 치러야 그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또 그 돈을 받아서 다음 집 보증금을 치르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날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수표가 심지어 은행 3군데였어요. 근데 2군데는 다행히 저의 거래 은행이어서 갔으면 됐는데, 한 곳은 제가 계좌도 없는 곳이어가지고 정말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오는 J가 항상 유리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장점이고, 투자에 있어서의 장점은 저를 봐도 그렇지만 J보다는 P가 잘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느낌이 오면 투자를 결정하는 어떤 결단력과 실행력이, 사업가적인 기질이 좀 더 P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이후에 준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셔서 내가 P더라도 그날 하루는 J가 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약상 진행하시는 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와 N의 차이도 있어요. S는 현실적이고 N은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S가 조금 부동산 계약에는 더 유리하긴 해요.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니까. 요분들의 특징은 만약에를 좋아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N은 굉장히 과몰입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혹은 만약에 이렇게 호재가 발생해서 여기 가격이 오르면, 이런 미래를
미래를 굉장히 잘 그리는 상상력이 뛰어난 유형이라서 먼 미래를 향한 투자를 결정할 때 조금 더 낙천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S는 그런 질문 왜 하니? 라는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사실 S가 좋은 것 같고 황금빛 미래를 꿈꾸면서 장기 투자와 긍정적인 사고를 하실 때에는 N 분들이 좀 유리한 것 같더라. 이 만약에라는 거요. 별도의 얘기긴 한데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그 만약에 범주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아요. 이미 발생한 분쟁과 실제 걱정되는 내용 위주로 물어보셔야 정확한 솔루션을 얻어가셔서 상담비든 뭐든 내 뽕을 뽑아갑니다. 그런데 근데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근데요 만약에 저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런 질문을 가면 원칙적인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답만 듣고 가시면 사실은 뭐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는 그런 내용밖에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만약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분쟁에 지금 있는데 혹은 이 사람이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확실하고 팩트에 기반한 그리고 그 변호사의 경험이 우러나오는 답변을 들으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뭐 I와 E는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친화력이 있고 좀 외향적이고 이게 내향적이라는 건데 뭐 내향성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 같은 거 어려워서 연락 못할 정도면 사실은 곤란하죠. 그 정도만 아니라면 업무적인 연락 정도를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I라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E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요. 하하호호 웃다가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거나 개인의 친분에 기대서 참고로 저는 E입니다. 개인의 친분에 기해서 뭐 중요한 부분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차라리 차분한 내향형 분들이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답변도 조금 느리게 하면서 유리한 계약을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I라 불리하다, E라 유리하다 혹은 거꾸로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거나 부동산 계약 도와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 놓칠 부분을 놓치지 마셔라 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섞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